우리는 예년까지는 석회보르도액은 가을 월동기전 방제만 하고 봄에는 석회유황압제로 방제한 후에는 석회보르도액은 생략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가을 방제도 하였고 3월 하순에 석회유황압제를 방제하였지만 오늘 4월 16일 주문한 약재가 와서 바로 살포하려고 합니다. 여러 자료에는 66식이 적합하다고 하는데 내가 직접 만들지 않으니 배합 비율에 따라 나오는 보르도액은 없더군요. 하긴 보르도액이면 크게 차이가 있겠나 싶습니다. 46식, 66식 하는 것은 황산구리와 석회의 배합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46식이란 물 1리터에 황산구리 4g과 석회 6g을 혼합하였다는 뜻이고 66식이란 물 1리터에 황산구리와 석회를 각각 6g씩 넣어 만든 보르도액을 말합니다. 이처럼 황산구리와 석회를 섞는데 실제 약효를 내는 것은 구리고 이를 중화하기 위해 석회를 섞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보르도액 살포하고 비가 내리면 석회는 씻겨 내려가고 황산구리만 남아 약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보고 2일 이내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슬이 묻어 있을 때는 쳐서는 안 되죠. 그러니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는 맞춰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복숭아, 자두, 매실 등의 핵과일 생육기에는 피하고 있습니다. 구리는 병균에 대한 항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관련 학회에서는 문 손잡이나 병원 도구를 구리로 하였더니 항균 효과를 보았다는 보도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에게도 효과가 있고 특히 세균병에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사과의 탄저병도 온갖 약 다 쓰고도 잡지 못하였는데 이 보르도액으로 잡은 경험도 있고 해서 더욱이 보르도액에 집착이 겁니다. 무엇을 치든 간에 과수 개화 전후 방제, 이때는 고착제를 쓰는 것이 중요하더군요. 고착제란 전착제 중에서 약효가 오래가도록 과수잎이나 줄기에 달라붙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죠. 작년에 과수를 괴롭히던 각종 병균, 월동전 방제도 하였고 월동후 방제도 하였지만 병균들을 모조리 깡그리 박멸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개체수를 줄이는 거죠. 일반 생물이나 미생물이나 그 수가 적으면 맥을 추지 못하죠. 번식을 해서 패거리가 많아지면 그때 힘을 핍니다. 사람 몸에도 각종 병균이 늘 들락거리죠. 그러다가 그놈들이 몸 안에 번식을 하고 우리 몸이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그때 우리 몸은 병이 들었다고 하죠. 우리 가온에 작년에 발생했던 병들을 살펴보면 사과나무에는 갈반병이 만연하여 잡는데 애를 먹었고 감나무에는 둥근 무늬 낙엽병이 처음으로 발생하였고 자두나무에는 세균성 구운병이 몇 년째 노력해도 없어지진 않고 주머니병은 잠잠해졌는데 이것도 원래는 모릅니다. 과수마다 비록 병균도 다른 것이지만 이놈들 개화 전부터 포자가 발생하는데 그것도 딱 한 번이 아니죠. 앞으로 심심하면 월동했던 병균들의 포자가 틈나는 대로 터져나와 작물에 붙죠. 병균성 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부터 어떤 놈은 이전부터 나와 설치는데 지금 딱 한 번이 아니죠. 앞으로 기회 있으면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데 그때마다 방지를 못하니 오늘 치는 이 약이 오래도록 묻어 있으면 갑옷 역할을 하겠죠. 물론 달라붙어 과수 몸속에 침투한다고 당장 병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언급한 것처럼 번식을 해서 일정 수 이상으로 불어나면 발생합니다. 개체수도 많고 발병할 환경 조건이 되면 병이 발생하는데 그 시기가 보통 6월 하순 장마기부터 쭉 10월까지죠. 물론 지금 치는 이 약이 그때까지 달라붙어 병기를 막아주지는 못하지만 오래 갈수록 좋은 거죠. 오늘은 전과수의 방제를 할 예정인데 먼저 꽃이 진 매실나무에 살포합니다. 여긴 3월 하순 석회유황합체 칠 때 치지 못한 곳입니다. 바로 옆에 비닐하우스가 있어 황성분이 비닐을 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는 넘어갔지만 재작년에는 매실 열매에 잉크병이 발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잉크병은 세균이 일으키는 병으로 열매에 검은 점이 찍히는 병이죠. 작년에 그냥 넘어갔다고 이 나무에 병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발생 환경이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블루베리에 이어
복숭아 자두나무에도 방지를 합니다. 자두와 복숭아에는 매년 세균성 구원병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니 더더욱 보르도액 방제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가을 방제로 보르도액을 살포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꼭 잎이 찢어진 것을 보고 부랴부랴 항생제약으로 방제를 하는데 사후 약방문 같아 원래는 잎이 나올 무렵부터 방제를 합니다. 물론 지금 이거 친다고 병이 딸깍 멈출 일은 없습니다. 그냥 개체수를 낮추는 것이고 곰팡이성 병이든 세균성 병이든 꽃피기 전후에 포자나 세균이 첫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하니 더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포도와 구기자에도 살포를 합니다. 포도는 아직 눈이 트지 않았지만 빠질 수 없고 구기자는 잎이 제법 나왔습니다. 꽃이 몇 개라도 보이는 과수에는 이 보르도액만 살포하였지만 꽃과는 무관한 다른 과수에는 살충제까지 섞어쳤습니다. 하긴 꽃이 피어도 원래는 벌을 찾아보기 어렵네요. 나중 결실이 걱정됩니다. 여기보다 꽃이 먼저 핀 대구에도 벌이 안 보인다는 걱정하는 말 들었습니다. 살충제를 함께 치는 까닭은 잎이 나올 시기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놈이 바로 진딧물이더군요. 그 외 응애나 다른 해충도 있지만 우리는 진딧물에 초점을 두고 첫 방제를 합니다. 사과는 잎에 쌓여 꽃이 나오는데 이렇게 잎이 나오자 진딧물이 가해한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석회보르도액은 강한 알칼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산성액인 다른 살균제와는 혼용하면 서로 약효가 떨어지고 살충제도 그 성분을 살펴서 살포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농약에 pH 표시나 하다못해 산성, 역류성 성분 표시도 없으니 함께 칠 수 있는 살충제를 찾아야 합니다. 먼저 AI에게도 물으니 원론 쪽엔 얘기만 하네요. 혼용 시에는 자칫 약효가 떨어지니 잘 알아보고 혼용이란 말만 하네요. 다행히 한국상공에서 보르도액과 혼용할 수 있는 살충제와 살균제 목록이 있네요. 과수별로 칠 수 있는 살충제가 따로 있는 까닭은 PLS 제도 때문인데 농약을 그 과수에 등록한 것 때문입니다. 다축지 구요토리형으로 키우는 이 사과나무 유목은 몇 개의 꽃망울만 내고 내년을 기약하네요. 여프 체리나무도 올해는 꽃이 없고 내년을 약속합니다. 이때 보르도액 살포는 꼭 과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파나 마늘 등 백합과 작물로 녹균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단 농약 방제를 마쳤으면 농약통은 씻는 것이 기본이지만 특히 석회유황합제나 석회보르도액은 통도 깨끗이 헹구고 호수 속에 남아있는 찌꺼기 깨끗이 내보내야 합니다. 이런 찌꺼기가 많이 가라앉은 농약은 방제를 할 때도 가끔 흔들어 쳐야 하고 친 후에도 바로 씻어야 합니다. 자칫 농약통 안이나 호수 안에 굳어지면 곤란합니다.